안녕하세요. 두다리 성형외과 원장 김현철입니다. 오늘은 안면거상 수술 환자가 알아야 될 15가지 주의사항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우선 수술 전에 알아야 될 주의사항 4가지, 수술 후에 알아야 될 주의사항 11가지, 합쳐서 15가지로 정리를 해봤는데요. 하나씩 차례차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수술 전에 실리프팅을 하신 분들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실리프팅을 많이들 하시는데요, 간편하기도 하고 값도 싸고 또 부종도 빠르고 일상생활에 지장도 별로 없고 하니까 저희 키다리스도 가끔 시행합니다. 실리프팅은 녹는 실로 하는 게 있고 안 녹는 실로 하는 게 있는데, 녹는 실은 수술하고 6개월 정도 지나면 녹아 없어집니다. 그래서 별 문제를 일으키지 않은데요, 안 녹는 실은 가끔 그 자체로도 피부를 뚫고 나온다든지 감염을 일으킨다든지 이런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고요. 또 조직 내에 딱딱한 흉 조직을 만들어내는 경향이 있어서 오랜 시간 동안 그 흉이 딱딱하게 경화되어 있다가 안면 거상 수술을 할 때 그런 것들이 나중에 피부 울퉁불퉁해지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의사한테 이런 것들을 얘기를 안 해주면 수술하는 의사가 박일하다가 나일론실이나 이런 것들을 만나면 당황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수술하기 전에 어떤 실을 어떻게 어디에 넣는지 정도는 의사한테 말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 필러도 많이 맞으시는데요. 필러도 녹는 필러가 있고 안 녹는 필러가 있어요. 녹는 필러는 히알루론산 필러로서 사람 피부 속에도 있는 거거든요. 이런 걸 고분자 합성해서 주사를 하는 거기 때문에 녹아서 없어지면 안전하고 이물감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너무 많은 양을 맞으면, 그래서 얼굴이 너무 빵빵하면 수술하기 전에 디자인하기도 힘들고 수술 후에 부종도 오래가고 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일주일 전 정도 병원에 오시라고 그래서 히알루론산 녹이는 효소를 놔주면 한 2시간이면 홀쭉하게 빠집니다. 이렇게 해서 뺀 상태에서 수술을 해야 수술하기도 편하고 수술한 뒤에 부종도 빨리 가라앉고 좋습니다. 그렇지만 녹는 필러는 큰 문제는 없는 거고요. 문제는 안 녹는 필러인데, 요즘에 PLLA 성분 많잖아요. 스컬트라라든지 멜란세라든지 이런 필러들 많습니다. 이런 것들은 자기 자신을 흡수가 된다고 조직을 자극해서 콜라겐 섬유를 많이 만들어낸다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콜라겐 섬유라는 것이 많이 모이면 그게 흉덩어리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많이 맞으시면 우리가 수술할 때 보면은 근육 사이사이에 희끗희끗하게 흉들이 이렇게 끼어 있어요. 마치 마블링된 소고기처럼 그렇게 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게 너무 많이 맞으면은 근육의 움직임을 저하시키고 표정이 부자연스럽고 또 수술하는데 다 제거하기도 힘들고 수술한 뒤에 부종도 오래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적당히 맞는 게 좋고요. 안 녹는 필러 중에서도 불법적인 필러, 그러니까 옛날부터 야매로 공업용 실리콘이라든지 파라핀 이런 것들이 지금도 뉴스 같은 데 보면은 맞아가지고 나오는 경우 있더라고요. 이런 것들은 조직 내에서 흉덩어리를 만들어냅니다. 마치 수세미 덩어리 같아요. 그래서 이 속에 있는 것을 수술 중에 빼낸다고 해도 겉에 있는 수세미 덩어리 같은 흉을 제거하기가 참 쉽지가 않기 때문에 나중에 보면은 수술 결과도 안 좋고 부종도 오래가고 그럴 수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의사한테 수술 전에 어디에 어떤 필러를 어느 정도는 맞았다 이런 정도는 얘기를 해 주셔야 의사가 수술하면서 당황하지 않고 대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수술하기 전에 금지해야 될 약물이 있어요. 어떤 거냐면은 혈액순환 개선제, 오메가3라든지 아스피린, 토코페롤 또는 여성 호르몬제라든지 진코민 이런 거 전부 다 혈액순환 개선제인데, 이런 것들이 수술하는 도중에는 출혈을 유발시킵니다. 피가 많이 나고 수술한 뒤에 멍도 많이 들고 이러기 때문에 수술하기 전에 일주일에서 10일 정도 끊어주는 것을 요구합니다. 또 아셔야 될 게 흡연입니다. 흡연은 말초 혈액순환 장애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수술 피부편을 이렇게 들쳐서 안면 거상을 하잖아요. 그럼 피부편 끝에 벌레가 혈액순환이 안 좋습니다. 그런데 담배 피시는 분은 더 안 좋아요. 피부 색깔이 까맣게 괴사가 일어나서 꼬맨 자리 근처로 딱지가 까맣게 지면서 그게 흉이 지는 수가 있습니다. 흡연하시는 분들한테서 있을 수 있는 일인데요, 가급적이면 담배 피우시는 분은 수술하기 일주일 정도는 못하면 한 3일 전 정도라도 끊어주시는 것이 그 상처 낫는 데 도움이 되고, 수술한 뒤에 5일에서 7일 정도만 끊어주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수술한 뒤에 알아야 될 주의사항으로는 피통에 대한 건데요, 피통이라는 것은 수술한 뒤에 차는데 사람 몸은 80%가 물로 돼 있어요.
그래서 본래가 물이 많은 데다가 수술 중에는 리도케인이라든지 마취제 주사 같은 걸 넣지 않습니까? 또 틀메슨트 용액이라고 생리적 식염수에다가 마취제하고 지혈제하고 섞어서 조직을 빵빵하게 채웁니다. 사람이 나이가 처지면 피부가 쪼글쪼글해지면 꼭 사과가 물 빠진 것처럼 쪼글쪼글해요. 박리하기도 힘들고 우리가 칼로 사과 뺏겨내도 이게 깊어졌다 얕아졌다 조절하기도 힘들고 그렇잖아요. 그런 걸 생리적 식염수를 빵빵하게 채워져서 잘 뺏겨지 바나나 뺏겨지듯이 이미 수압으로 물로에서 수압으로 조직이 층층이 박리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칼 같은 걸 안 쓰고 둔한 조직으로 슬슬 밀어도 피부가 뺏겨져 나가듯이 박리가 잘 됩니다. 그래서 박리도 잘 되고 진통제가 섞여 있으니까 아프지도 않고 수압에 의해서 빵빵하니까 피도 안 나지만 또 지혈제가 섞여 있으니까 피도 안 나요. 수술도 빠르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틀메슨트 용액을 조직에 빵빵하게 채워놓고 수술을 시작을 하는데 이러한 물들이 수술하고 나면 하루 이틀 사이에 흘러나옵니다. 그래서 피부 밑에 고이게 되는데 수술 중에 약간 출혈 같은 거 있었던 피찌꺼기나 이런 것들이 같이 녹아서 뿔그스레하게 물이 돼가지고 핏물처럼 이렇게 고입니다. 이런 물들은 빼줘야 됩니다. 안 빼주면은 피부하고 밑에 있는 조직이 붙질 않아요. 그래서 그걸 빼줘야 되는데 그 빼주는 게 바로 피통입니다. 이렇게 음압을 걸어서 빨아 당기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맑은 핏물 같은 게 빠져나와 하루나 이틀 정도에 빼내면 피부가 잘 달라붙는 거죠. 그래서 피통은 반드시 해줘야 되고 동시에 빼내면서 압박을 해줘야 됩니다. 다시 물이 안 고이게 압박 붕대를 감는다든지 반창으로 꽉 눌러준다든지 상처를 눌러주는 것을 해주면은 나쁜 노폐물은 밀려나가고 눌러주는 것만 갖고도 공간이 없기 때문에 물이 고이지가 않게 되는 거죠. 눌러준다고 해서 산소, 영양분 이런 게 많이 들어있는 동맥혈은 그래도 잘 안으로 뚫고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혈압이란 게 있잖아요. 혈압이 120에 80 우리가 보통 혈압이 그러는데 혈압이 120에 80이라는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은 혈관이 잘라지면은 땅에서 1m 20 정도가 피가 솟구쳐 오를 정도의 그런 압력이라는 뜻입니다. 굉장히 압력이 세기 때문에 붕대를 좀 감아도 그것 때문에 피가 못 들어온다거나 그러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피는 붕대로 감아도 들어오지만 나쁜 피는 밀려 나가는 거죠. 그래서 압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압박을 해주면 그거로 인해서 나쁜 피는 밀려 나가고 좋은 피는 들어오기 때문에 상처가 빨리 나는 원인이 되는 거죠. 수술한 뒤에 우리가 항생제라든지 소염제라든지 이런 거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이런 처치를 하는 겁니다. 압박을 해주고 피통해서 물을 뽑아주고 이런 건 굉장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불편하더라도 참고 기다리셔야 됩니다. 수술하고 나면은 수면은 반드시 누워서 자야 됩니다. 옆으로 누워서 자면은 상처가 다칠 수가 있잖아요. 이 절개가 귀를 뒤로 때려서 절개를 했을 텐데 그래서 한 3주 정도는 반드시 누워서 자게 하고요. 그리고 베개를 조금 높게 해서 부종을 예방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수술하고 나면 무리한 활동을 금지해야 돼요. 밤늦게까지 일을 한다든지 무거운 물건을 든다든지 변비로 힘을 준다든지 남하고 감정적으로 격해져서 싸운다든지 너무 깔깔깔깔 우는다든지 이런 대화를 너무 많이 한다든지 하지 말고 1, 2주는 조용히 휴식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지만 수술하고 나서 유산소 운동을 하시라고 그래요. 자꾸 걸어다니면은 밥맛도 좋아지고 혈액순환도 좋아지기 때문에 상처 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많이 걸어다니시라고. 걷는 운동, 골프 같은 것은 수술하고 2주만 돼도 하셔도 된다고 그러거든요. 그렇지만 수경 같은 거 쓰는 수영을 한다든지 또는 고글 같은 거 써서 스키를 탄다든지 이런 건 하면 안 되겠죠. 헬멧 같은 거 쓰고 오토바이를 한다 이런 것들도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전거 타고 가다 넘어지면 큰일 나니까요. 제 환자분 중에서 한 분이 휴대폰 보다가 휴대폰을 떨어뜨렸어요. 상처로 떨어져서 상처가 찢어져서 다시 꼬맨 환자도 있고요. 애완견이랑 놀다가 애완견이 꼬리로 귀를 탁 쳤는데 귀가 꼬맨 게 틀어졌어요. 그래서 다시 꼬맨 적도 있고 그 얼굴에 어떤 물리적인 힘을 주는 것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수술하고 나면 3주 정도는 따뜻한 것을 금지합니다. 왜냐면 사람의 얼굴은 수술하고 이게 박리를 다 해놨기 때문에 감각이 둔해요. 그래서 따뜻한 거 대놓으면 얼마나 뜨거운지 잘 모르니까 화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또 수술 중에 혈관 같은 게 아물어져서 지혈이 됐던 것들이 갑자기 혈관이 팽창하면서 지연된 출혈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혈종 같은 게 생길 수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3주 정도는 뜨거운 거 금지하고 3주 동안은 냉찜질을 하게 합니다.
수술한 뒤에도 금연과 금주는 실밥 풀을 때까지만이라도 조심을 해주시면 좋고요. 술은 2주 정도 금지하시는 게 좋습니다. 수술하고 나면 머릿속에 피 같은 것도 좀 묻어 있을 수 있고, 또 붕대로 감아놨으니까 기름때 같은 것도 머릿속에 끼어 있을 수 있고, 이러기 때문에 수술하고 3일 정도 지나면 3일째는 붕대를 풀고 샴푸를 해드리는데, 이 샴푸를 해드리는 의미는 뭐냐면 이제부터는 집에서 환자분께서 머리를 매일매일 감으셔라, 그런 뜻입니다. 비누가 상당히 좋은 소독약입니다. 우리 코로나 때 바깥에 나갔다 들어오면 비누로 손 씻으면 99.9% 세균이 없어진다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좋은 소독약으로 머리를 매일 감아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상처를 청결하게 유지해 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염색 같은 것은 한 달 정도 있다가 하시라고 그러고요. 흉터 연고는 2주쯤 지나면은 상처 부분에 좀 발라주라고 그러죠. 그리고 이제 수술하고 나면 수면을 많이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은 잠을 많이 자면은 자율신경이 안정이 돼서 말초 혈관으로 가는 혈액순환이 증가합니다. 그래서 상처가 잘 나아요. 어떤 분은 많이 부을까봐 앉아만 있고 잠도 안 잤다고 그러는데 그런 말씀은 안 됩니다. 충분히 주무셔야 되고, 잠을 많이 자면 피부 미인이란 말도 있잖아요. 그러듯이 잠을 많이 주무시면 상처가 잘 낫습니다. 또 한 가지, 생각을 적게 하셔야 됩니다. 어떤 분은 거울 들여다보고 막 노심초사하고 조금만 이상해도 막 걱정하고 조급해하고 이러는데 그럴 필요 없어요. 그래봐야 어차피 부종이 다 가라앉아서 결과가 나와야 어떤 대처를 하는 거기 때문에, 결과 나올 때까지는 마음을 편안하게 먹고 무심하게 좀 거울도 좀 적게 보시고요. 예민하지 않게 잠 많이 자고, 자꾸 노심초사하고 그러면은 잠도 안 오고 밥맛도 없고 식사도 안 하게 되고 잠도 안 오게 되니까는 얼굴 피부도 푸석푸석하고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은 결국엔 상처도 잘 안 나요. 이상하게 예민하신 분들이 보면 상처가 잘 안 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결과가 잘 나오겠지 하는 마음으로 그냥 의사를 믿고 조급하지 말고 차분하게 기다리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또 식사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수술하고 나면 제가 하는 말씀이, 수술하고 일주일에서 2주 사이에 1kg에서 2kg 정도 살을 쪄라, 체중을 늘려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체중을 늘리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체중이 늘어났다는 얘기는, 몸무게가 늘어났다는 얘기는 상처가 다 나았다는 얘기입니다. 단백질 합성이 일어났다는 얘기거든요. 기초 대사량이라는 게 있어서 움직이지 않고 운동하지 않아도 칼로리가 필요합니다. 근데 그 칼로리를 밥을 안 먹으면 단백질을 분해해서 갖다 써요. 그런 일이 일어나면 체중이 빠집니다. 그런 상태에서는 상처가 안 났습니다. 그러니까 체중이 빠지면은 안 됩니다. 밥을 많이 먹어서 적어도 칼로리를 많이 섭취해서 단백질 분해가 일어나지는 않게 하셔야죠. 수술하기 전에는 3끼 먹는데 수술한 후에는 잘게 쪼개서 6끼 먹으라고 그럽니다. 붕대로 감아놓고 얼굴도 부어있고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많이 먹냐 그러는데, 밥을 약이라고 생각을 하고 먹어야 돼요. 그래서 식사를 잘 하시는 분은 벌써 상처가 탁탁탁 나아가는 게 눈에 보입니다. 제일 먹기 편한 게 뭐냐면은 우유, 요구르트 이런 것도 많이 드셔도 좋고, 죽 같은 것도 드시고요. 아니면은 아이스크림 좋습니다. 큰 아이스크림 사다가 수저로 퍼서 먹는, 얼굴에 냉찜질도 되고요. 고칼로리이기 때문에 적어도 단백질 분해는 안 일어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바나나 이런 거 먹기 좋죠. 단백질도 많고. 그죠? 또 좋은 게 삶은 달걀입니다. 삶은 달걀은 그 자체가 완전 식품입니다. 20가지 아미노산이 다 들어있어요. 그리고 오메가3라든지 이런 것들도 들어있고 하는데, 물론 계란 노른자를 너무 많이 먹으면, 그 인지질을 너무 많이 먹으면 안 된다 해서 하루 3개 이상만 먹지 마라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만은, 그 계란 노른자에는 하루 3개만 먹더라도 흰자에는 하루 20개를 먹어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많이 드시고, 어쨌든 체중이 좀 늘어나시면은 상처는 이미 붙어 있다, 이렇게 아시면 될 겁니다. 수술하면 또 아셔야 될 게, 마사지를 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이 안면 거상을 하면은 피부를 박리하고 그 밑에 스마스층 박리하고 그 다음에 골막층도 박리하고 해서 골막 잡아당기고 스마스 잡아당기고 피부도 남는 거 좀 잘라내고 꼬매고 이렇게 층층이 꼬매잖아요. 꼬매는 실은 다 흡수성 봉합사입니다. 대개의 경우는요. 그 엔도타인 같은 것도 흡수성이잖아요. 한 6개월에서 8개월 지나면 녹아 없어지는 갈고리 같은 거니까. 근데 이러한 것들이 걸려 있는데, 이것들이 수술하고 한 4개월, 6개월 정도 녹아서 없어질 때쯤 되면 이미 살은 달라붙어 있고 창상추위가 다 끝나 있으니까 안심을 해도 되지만, 그 전에는 자꾸 조직을 흔들어 대면은 느슨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쳐져 내려가요.
어떤 분은 피부과 같은 데 가서 울세라, 써마지 이런 것들을 해서 부종을 빨리 갈아친다고 하시는 분인데 그거 별로 좋지 않습니다. 조직을 흔들어대는 것 자체가 그렇게 좋은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마사지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냥 화장품 발라서 슬슬 이렇게 문지르는 것 정도는 괜찮은데 흔드는 거 좋지 않습니다. 또 어떤 분은 아예 경락 마사지 하신다는 분도 들어봤는데 그건 하면은 그게 경락 마사지를 센 힘으로 이렇게 눌러서 살 빼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걸로 부종 뺀다고 눌러대면 속에 엔도타인 임원이 걸어놓고 다 뜯어져 버립니다. 효과 하나도 못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사지는 가급적이면 안 하시는 게 좋고요. 한다면은 아주 부드럽게 가볍게 화장품 바르는 것 정도로 하시면 되고요. 우리 어릴 때 동네 꼬마애들 뭐 싸우다가 눈 있는데 부으면은 할머니가 그러잖아요. 계란 좀 굴려라. 계란 굴리면은 멍도 없어지고 부종도 빠진다. 그럼 계란 깨질까봐 살살살살 굴리잖아요. 그런 정도 마사지, 림페틱 드레이니지만 살살 시켜주는 정도의 마사지 해야지 흔들어대는 것은 결코 좋은 마사지가 아닙니다. 저희 병원에서는 전문 마사지 하는 사람이 있어서 부기가 빠지게 3주 후부터는 매주 오시라고 그래서 마사지를 해드립니다. 이렇게 하면은 확실히 부기가 빨리 가라앉는데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수술 후에는 11가지, 수술 전에는 4가지, 15가지 성형 상식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렸습니다. 부기는 그 다음날 제일 많이 붓고요. 그 다음에 2주 정도 되면 멍이니 부기니 이렇게 큰 거는 다 없어집니다. 그렇지만 자연스러워지려면 10주 정도는 필요합니다. 그래서 보통 10주 있다가 병원을 방문해서 중간 결과 체크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6개월이 돼야지 최종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6개월 있다 한 번 더 방문하죠. 그러면은 수술하는 날 치료와 실밥법으로 오는 거, 고주파 관리하러 한 서너 번 오는 거, 10주에 한 번, 6개월에 한 번, 토탈해서 한 10번 정도 병원을 방문하게 됩니다. 오늘은 안면거상 수술 전후에 주의해야 될 사항을 요약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병원에 문의하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